자, 퀴즈로 시작합니다. 다음 중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1번 룰루레몬 코리아입니다. 2번 뱅뱅, 3번 송지효 업무. 눈치채셨죠? 정답은 2번 정류소는 뱅뱅 사거리입니다. 뱅뱅, 그냥 정류장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 명칭입니다. 아침 햇살에 가짜 짤놈이야. 1972년 설립된 청바지 브랜드로 이 광고는 92년도 자료입니다. 이 오래된 회사가 룰루레몬이랑 송지효보다 많이 번다고 얼마나 벌까요? 송지효 210억, 룰루레몬 581억, 뱅뱅은 739억입니다. 뱅뱅의 매출이 송지효의 3배가 넘습니다. 두 번째 퀴즈, 영업이익 1등은 어디일까요? 힌트입니다. 송지효 옷매의 청바지가 43만 8천원, 룰루레몬 레깅스 13만 8천원, 뱅뱅 청바지는 19,900원입니다. 자, 어디가 가장 많이 남을까요? 먼저 3위 송지효 인터내셔널 0.95%, 2위 룰루레몬 2.85%, 1위는 뱅뱅 5.5%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여기 시보리 니트가 5,000원에 팝니다. 어떻게 700억을 팔고 5% 이상 남길까요? 사업 보고서가 없어서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매장 숫자입니다. 183개. 이게 얼마나 되는 규모인가? 유니클로 매장 수가 132개입니다. 뱅뱅은 이 유통망을 기반으로 저렴한 가격, 특히 니트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인지도로 꾸준한 매출을 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 내가 패션 사업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라는 큰 관점 안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또 얼마나 남기는지 수익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매출은 2022년 자료입니다. 아직 시기상 23년 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회사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전자공시 시스템과 중소기업청의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외 브랜드는 국내 매출만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라면 나이키 글로벌이 아니라 나이키 코리아의 실적으로 비교합니다. 세 번째, 다음 2가지에 속하는 브랜드는 기사에 나온 자료를 썼습니다. 첫 번째, 유한책임회사. 이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원가를 공개하기 싫을 겁니다. 이럴 때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합니다. 예를 들면 구찌 코리아를 검색하면 이렇게 공시 자료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실적 공시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쇄적인 만큼 투자받는 데에는 불리합니다. 과거에는 유한회사도 공시에서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유한책임회사만 해당됩니다. 이유는 2017년 신뢰감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업보고서에서 매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입니다.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회사 매출에서 패션 사업의 비중이 4.9%입니다. 비중이 낮아서 제가 계산하면 비약이 클 것 같아 제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언급하는 모든 브랜드는 존중받을 만한 성취를 이룬 곳입니다. 이 시장을 공부하기 위해 수치를 나열할 뿐이지 낮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강조합니다. 자, 그럼 뱅뱅이 700억입니다. 가장 돈을 잘 버는 브랜드는 얼마를 벌까요? 1등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나이키입니다. 인터브랜드 발표 자료를 보면 전체 1등은 애플, 의류 잡화 1등은 나이키입니다. 자, 이 나이키 국내 매출도 1등일까요? 아닙니다. 매출 1등은 따란 루이비통입니다. 1조 6,900억. 2등 나이키와 거의 비슷합니다. 3위는 샤넬 1조 5천억. 자, 3대장 매출은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다릅니다. 먼저 루이비통과 샤넬은 비슷합니다. 20% 중반. 그럼 나이키는 얼마일까요? 5.7%. 왠지 익숙한 숫자죠. 맞습니다. 앞에서 본 뱅뱅과 영업이익률이 비슷합니다. 심지어 21년도는 나이키보다 뱅뱅이 높습니다. 나이키는 2%, 뱅뱅은 6.2%입니다. 생각보다 뱅뱅 괜찮습니다. 자, 끝판왕 3대장을 봤으니 이번엔 신입생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맵의 신입생 슈퍼루키는 더그클럽입니다. 시자, 에이셈 라키, 박재범 등 유명인이 입으며 22년부터 주목받은 브랜드입니다. 자, 이런 곳은 얼마나 볼까요?
매출 26억. 기사에선 작년 100억을 예상한다는데 아직 정식으로 공시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아조바이아조 27억. 이 브랜드의 독특한 점은 2016년 출시 후 일반인만 모델로 씁니다. 그 이유는 옷은 문화고 문화는 일상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는 클럽에 갈 때 명함을 챙긴다고 하네요. 자, 얼마나 남을까요? 떡은 19.23%, 아조바야조는 마이너스 11%. 아마 22년도가 첫 패션쇼라 적자가 났나 싶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10에서 15%를 기록합니다. 이 두 곳은 사업 보고서가 아직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면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3대 장가 슈퍼루키를 봤으니 이번엔 1000억대 중간 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프라다, 랄프로렌 매출이 더 높은 곳은 프라다입니다. 프라다 4,927억, 랄프로렌 4,819억. 근소하게 프라다가 높습니다. 두 번째 퀴즈, 영업이익이 더 높은 곳은? 참고로 프라다 코튼 셔츠는 160만원, 랄프로렌 코튼 셔츠는 25만원입니다. 누가 더 많이 남을까요? 예상하셨죠? 랄프로렌입니다. 그것도 제법 큰 차이가 납니다. 프라다 6.2%, 명품치고 상당히 낮죠. 랄프로렌 31.7%, 무려 프라다보다 5배가 높습니다. 이 수치가 대단한 건 2022년은 국내 유행이 스트릿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 한 브랜드가 명확한 뿌리 집단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올드머니 룩이 언급됩니다. 진짜 유행이 온다면 얼마나 벌릴지 제가 다 설렙니다. 자, 상, 중, 하를 찍었으니 지금부턴 테마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루이비통에서 우영미까지 국내 매출 1위는 루이비통입니다. 바로 뒤로 샤넬과 에르메스가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여기서 영업이익률 1위는 어디일까요? 에르메스. 숫자는 무려 47.7%, 전체 통틀어서 1등입니다. 반면에 명품 중 가장 낮은 영업이익은 우영미 6.1%, 매출은 998억입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뱅뱅보다 약간 높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솔리드 온과 같이 집계가 됩니다. 우영미 단독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봐도 에르메스의 영업이익률은 아름답네요. 자, 다음은 요즘 주목받는 국내 브랜드를 보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작게 블로그를 열고 옷을 팔기 시작합니다. 블로그로 시작해서 얼마까지 팔 수 있을까요? 연매출 289억, 마땡킴의 매출입니다. 기사에선 23년 1000억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마땡킴은 블로그에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2015년 시작해서 작년 10월 김다인 대표가 내려오고 현재는 대명화하게 하고하우스에서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엔 큰 패션 플랫폼이 있습니다. 모두 무신사 소속이긴 합니다. 이 안에서 잘 나가면 얼마나 벌까요? 각 플랫폼의 매출별로 솔팅을 하고 눈에 띄는 브랜드의 매출을 알아봤습니다. 보실 때 주의사항은 매출을 집계한 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고 제가 이쪽을 잘 이용하지 않아서 다소 브랜드 선정이 불균형할 수 있습니다. 29cm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어나더 오피스 63억, 그리고 포터리 여기 많이 언급되던데 얼마나 팔까요? 125억, 그리고 토마스 모 135억. 영업이익률은 어나더 오피스가 눈에 띕니다. 다음은 무신사 3위 쿠어 202억, 드로우핏 314억. 1등은 무신사 스탠다드 1640억입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영업이익 추정이 어려워서 생략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 드로우핏, 스탠다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매출에 꾸준한 성장, 3년간 꾸준히 20%대 영업이익을 보여줍니다. 자, 조사한 자료는 많지만 영상이 늘어지면 재미없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라이센스 브랜드입니다. 라이센스 브랜드, 예를 들면 스노우피크는 일본 캠핑 장비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 상표를 이용해서 옷을 만듭니다. 이런 형태를 라이센스 브랜드라 합니다. 스노우피크의 매출은 380억, 비슷한 브랜드로는 드로우핏, 아더에러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상표권을 빌려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 남을까요? 아닙니다. 32.3%,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아더에러보다 2배가 높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자, 이 분야에 끝판왕이 하나 남았습니다. F&F.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디스커버리와 MLB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은 1조 6천억,
국내 매출이지만 루이비통, 샤넬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더 대단한 건 영업이익률도 비슷하다는 사실. 그들의 옷을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적겠지만 짧은 시간에 이 성과를 낸 방법은 기억해둘만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뱅뱅의 기본기. 뱅뱅은 말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가격과 유통만 잡아도 이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다. 두 번째, 비싸다고 많이 남는 건 아니다. 발렌시아가 송지효보다 5,000원 니트를 파는 뱅뱅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 세 번째, 뿌리 집단이 명확하면 트렌드를 버텨낸다. 2022년 스트릿이 대세였지만 폴로는 잘 팔렸다. 네 번째, 플랫폼도 괜찮다.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보는 플랫폼, 하지만 성적은 좋더라. 다섯 번째, 시작은 작아도 된다. 마땡킴, 그들은 블로그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1,000억을 바라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채널에서 작고 빠르게 시작하자. 자, 마지막으로 유용한 원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오류, 저도 했었던 실수이기도 합니다. 한 분야를 공부하고 좋아하다 보면 편견이 생깁니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그래야 진정성이 있지. 그리고 라이센스 브랜드 같은 곳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샤넬, 루이비통과 매출이 비슷합니다. 왜 이 많은 사람이 구매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진정성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옷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사람을 촌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한 분야의 경력이 길거나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을 전문가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전문가는 소비자입니다. 그 소비자는 다양합니다. 디스커버리를 사는 사람, 샤넬을 사는 사람, 아조바 헤어조를 사는 사람, 이 중에서 내가 공감되는 집단을 선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소한의 규모로 빠르게 시작하는 겁니다. 최소한이란 불완전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군더더기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 제가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각 브랜드의 카테고리, 영업이익, 매출, 사업 시작일을 랭킹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댓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댓글로 받았더니 AI가 어뷰징으로 판단해서 전부 다 댓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킬링바이어스 홈페이지 가입 후 이 영상 댓글로 가입한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가입할 때 기입해주신 메일 주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